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세종에 사시는 50대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요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몸에 좋다고만 하면 미친 듯이 사는 남편분. 하지만 건강에 안 좋다는 기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 버린다고 하는데요. 조미료 하나까지 만들어 사는 사연자분이 결국 이것 때문에 폭발했다고 합니다. 반전 사연이 가득한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사연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다 커서 성인이에요. 저희 나이대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부부도 건강에 관심은 많지만 남편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뭐든 건강하고 맛있게 먹고 운동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남편의 건강관리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짜고 단 음식을 엄청 먹고 기름진 음식으로 회식을 해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며 일주일에 4일은 술을 마십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병적으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이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몸에 좋다는 방송에 나오면 모든 게 바뀝니다. 카무트 쌀이 방송에 자주 나온 적 있는데 모든 쌀이 카무트 쌀로 바뀐 적도 있고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거는 가장 좋다는 나라의 비타민으로 가지고 있으며 마카나 아르기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엄청 먹고 있습니다. 일단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건강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잠이 안 오고 몸이 안 좋으면 검색을 시작해요. 그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따로 구입하기도 하고 철분과 엽산도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건강 챙기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TV에서 비타민은 과복용할 경우 암 걸릴 확률이 높다. 집에 있는 영양제를 확인해 보라는 영상을 보면 가차없이 다 버립니다. 영양제 가격이 얼마인데 그거를 고민도 안 하고 한순간에 다 버려요. 아까워서 제가 먹고 있긴 한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하지 않고 적당히는 먹어주며 관리해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영양제를 엄청 사기 시작합니다. 영양제 값만 한 달에 40만 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라서 참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음식이에요. 남편의 건강관리는 워낙 깐깐하다 보니 이미 집에서 합성조미료는 안 사용합니다. MSG가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도 제가 새우랑 다시마 이것저것 갈아서 조미료 만들었어요. 소금 간도 정말 약하게 하고 웬만하면 모든 거는 다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아들과 딸은 죽을 마십니다.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건 좋은데 설탕이랑 소금도 전혀 안 사용해요. 음식 본연의 맛으로 먹는 수준입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은 군대에서 주는 짬밥이 최고 맛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남편이 배가 조금 아픈 적이 있는데 매운 것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유산균이랑 이것저것 구매하고 식단에서 매운 음식을 빼라네요. 집안 식구가 돛 닦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위안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남편의 건강관리에 가족들은 남편 눈치를 보며 메뉴가 결정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몸이 자꾸 아픈 것 같고 피로하다는 거예요. 역시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몸속에 독이 쌓인다는 프로그램은 본 거예요. 한국인이 1년 동안 평균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24kg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성염증이나 몸속에 독소라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 식단에는 최대한 방부제가 안 들어간 제가 만든 조미료를 사용해요. 진짜 무서운 건 남편은 영상 한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수십 개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영상 수십 개를 공부해온 남편은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된장 등등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장 종류를 뒤졌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식의 성분표를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 있는 장부터 시작해서 방부제 없는 걸로 직접 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의 기준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식을 만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맞춰주자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욕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부터 바디샤워, 로션까지 방부제를 찾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욕실 용품까지 만들라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집안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도 못해. 너 오늘 잘 만났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지르려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의 의견도 나쁘지 않고 엄마의 입장도 이해해. 지금 동생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로 투표해. 홀수니까 무조건 참가하는 걸로. 딸까지 저러니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상태이며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딸은 아빠를 많이 따르고 식품영양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깐깐한 아빠를 닮아서 혼자서도 식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딸이 가족회의를 하자니깐 일단 지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온갖 프로그램과 지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깐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짓거리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가족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부제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만성염증을 통한 여러 사례를 보여주더라고요. 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딸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히 졌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식품영양학적으로 빠삭하기에 노트북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멋있게 발표했습니다. 만성염증의 위험성은 아빠가 너무 설명 잘해서 넘어갈게. 인공합성물과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나쁜지는 잠깐 설명할게. 딸의 발표는 퍼펙트였습니다. 그냥 이 짓거리를 평생 하게 생겼어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집은 이대로 가도 괜찮아. 응? 내가 잘못 들었어 지금? 엄마가 충분히 잘 애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것도 자료로 준비했는데 설명해 줄게. 딸이 발표를 계속 이어가는데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매일 누워만 있고 술만 먹는 딸이 이뻐 보였습니다. 자식 대학은 이래서 보내는구나 싶더군요. 결론은 우리 집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섭취량은 괜찮은 정도이며 아예 섭취 안 할 경우에 안 좋은 경우도 있다네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인공 합성물의 결과이고 현재 먹고 있는 첨가제 대부분은 검증된 거였습니다. 딸의 발표가 끝나가는 순간 저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딸내미 얼마나 이뻐 보이던지. 남편은 꿈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빠도 그렇게까지 건강관리하면 오히려 안 좋아. 영양제도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구입하고 제발 운동을 해.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그냥 죽습니다. 둘이 호흡이 잘 맞아서 이때까지는 아무 말 못했는데 지금의 딸의 말은 사형선고예요. 남편도 자기보다 딸이 깐깐한 거 아는데 정확한 정보로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식단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일도 없고요. 대신 남편이 심심해 죽으려고 합니다. 저만 보면 건강 이야기하면서 달달 볶아야 하는데 죽을 마실 거예요. 그래도 남편 건강은 제가 잘 챙길 거예요. 일이반은 줄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남편 잡는 데는 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깐깐한 사람과 대화하는데 정보와 지식이 최고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